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5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통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거 지휘 의혹, 그와 관련해서 13명의 청와대 관련자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그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 방송, 신문 이런 데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막 잇따라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막 이런 보도까지, 도대체 확인 불가능한 여러 가지 설들, 제가 보기엔 설들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제 경험과 그리고 취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종합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훨씬 더 지금 혼란한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1월 2일에 취임했죠.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취임하고 이후에 나온 그 청와대와 법무부의 아주 중요한 조치들, 그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 인사입니다. 인사. 검찰 인사는 작년 12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나서 작년 12월 한 12일이나 13일쯤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 장관 대행이죠. 이 사람이 현황 보고를 합니다. 아마 그때 법무부에 관한 인사 지시, 법무부 인사 지시, 검찰 인사 지시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했습니다. 아마 그거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걸 지시하고 그때부터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 인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1월 8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쪽집게식 좌천 인사, 이게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 검사장 인사를 하려면 특히 또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던 사람들만 쭉쭉쭉쭉 뽑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하고 물타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교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인사안을 짜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부터 청와대가 위주로 돼서 인사안을 짰을 것이다. 그 인사안은 이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법무비서관, 이런 사람이 짰는데, 지금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검찰을 잘 모르니까 아마 법무부 검찰국의 실무자, 당시 검찰국장이 이성윤 검찰국장이었으니까 그 실무자가 주로 짜서 올리고 최강욱 비서관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고받고 추진했을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의 역할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협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역할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따로 노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따로 노는 거라기보다는 청와대가 주고 추미애 장관이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기소, 불구속 기소죠.
이 불구속 기소에 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기소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차장검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회의한 결과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만이 유일하게 이 기소를 조금 더 늦추자. 왜냐하면 보강조사 등을 거쳐서 그리고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월 8일 날 하고 1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 그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친문검사라고 불리는 뭐 대검 공공수사부장 뭐 이런 사람도 찬성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이거를 날치기 기소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러면 청와대의 뜻과 무관한 것이냐?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강욱 비서관을 감싸고 노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 교감을 하는 사이 가운데 이게 날치기 기소라고 나왔다. 그럼 실상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상은 회의 끝에 회의에서 유일하게 이성윤 지검장만이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해서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럼 기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차장 검사, 이 신봉수 2차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중간간부급 인사가 인사발령은 났는데 그게 2월 3일자이기 때문에 기소는 1월 말에 했죠. 그러니까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소였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게 손톱만큼도 없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다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따로 논다? 이거는 적어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그 기소 사건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어제 오늘 일인데, 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행위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이런 부분은요 정권의 명운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동안에 대검에서 법무부에 공소장을 넘긴 것, 그러니까 주요한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걸 가리고 이제 국회 제출용으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 넘긴 것이 벌써 닷새가 넘습니다. 그럼 닷새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걸 깔아뭉개고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혼자 고민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청와대와 반드시 협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하고 그 이런저런 얘기한 것을 보면 거기에 저는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전에 논의를 했느냐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이 말이 그 어떤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비교적 정직한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취재를 한 것과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이런 건 사전에 반드시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라는 것이 물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그 확립된 관행인데 그걸 뒤집는다는 것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혼자 뒤집기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이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거를 추미애 장관 혼자 만약에 결정을 해서 청와대의 뜻을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만약에 그 결정 때문에 이 공소장이 만천하에 공고돼서 공개가 돼서 청와대가 곤경에 처한다, 정말 어찌할 바 없는 곤경에 처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아마 친문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뭐 그게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고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대검에서 법무부에 넘어간 게 지금 닷새가 넘었다고 했죠. 그동안에 청와대와 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봅니다.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서 청와대가 오케이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이 대목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따로 놀지 않는다, 그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인사,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 이 부분은 청와대의 주도 아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관련자 불구속 기소, 이것을 비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완벽하게 합의하고 교감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요한,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주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저는 청와대하고 협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청와대의 입장을 10분 고려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은 표적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완벽하게 코드가 일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충실한 집행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1차 목표가 친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2022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서울시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저런 조치들은 서울시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코드가 약간 어긋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세력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경쟁한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충실하게 친문들의 표를 얻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 단계에서 지금 바로 서울시 유권자들한테는 약간 좀 배척받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총대를 메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이거는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권력 전체로 보면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공격 표적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자기들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죠. 잘못되고 있다. 그 다음에 법조계 전반적인 기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거야말로 초법적이고 직권남용이다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참여연대에서도 비판적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친문 세력 외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립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저는 근데 이제 무의미해졌죠.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지금 보도하고 아마 내일도 보도가 또 나올 텐데 무의미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친문 세력들로부터는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철저하게 코드를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따로 노는 듯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보도, 그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